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스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연애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구독자분이 글을 남기셨는데,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본인보다, 지금 불꽃놀이 소리 들리죠? 지금 미국은 지금 독립기념일 껴있는 주말이라서 밖에 지금 불꽃놀이 소리 들리네요. 좀 소음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약 본인보다 풍족한 환경의 여자친구를 만나는 경우 어떻게 사랑을 해야 현명한 연애 생활을 보낼 수 있을까요? 상황은 저희 집도 여유로운 편이지만 상대 쪽은 많이 여유로운 것 같아 생활 습관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트할 때부터 제가 가져야 하는 생각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이라 서로에게 오해나 상처가 없는 만남을 가지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이 경제적 환경이 진짜 서로 비슷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진짜 힘듭니다. 왜냐면 인간은 자기가 타고 난 환경에서 자유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와이프랑 저랑 결혼할 때쯤에 있었던 일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결혼할 때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이제 좀 한국의 뭐랄까 관습 중에 하나가 이제 폐물이라고 해서 이제 좀 액세서리를 좀 선물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죠, 한국 문화에.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유학을 가려고 하는 유학생이었고 가난한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사실 와이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폐물이라고 하죠, 이 귀금속 선물을 3세트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이아 목걸이 1세트랑 금 계열의 장식이 있는 금 계열의 목걸이 1세트랑 진주 계열의 진짜 진주겠죠, 진주 목걸이 계열의 목걸이 1세트 해가지고 3세트를 선물해줬어요. 나름 이제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가난한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해줬던 거죠. 하지만 와이프가 사실 저를 되게 사랑하고 결혼을 결정했지만 굉장히 그거를 섭섭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섭섭해하게 생각했냐면, 사실 와이프네 집안은 좀 이렇게 대대로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네 집안 족보를 까보잖아요. 그러면 그 와이프의 그 할아버지 그리고 와이프의 증조 할아버지가 이 서울 지역에서 대부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와이프가 항상 전설처럼 얘기하는 이제 와이프 가문의 스토리인데, 와이프네 집이 증조부 때까지 이 서울 지역에서 대부호였어요. 대부호였다가 그러다가 이 와이프 할아버지가 성격이 너무 착해가지고 불쌍한 사람 보면은 이렇게 막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런 성격이었대요. 그래서 동네에 불쌍한 사람 있으면 아유 불쌍해 하면서 논밭 좀 떼주고 계속 이렇게 남한테 퍼주고 하다가 결국에는 가난해져가지고 이제 와이프 할아버지 때까지만 부자였고 그 다음부터 계속 가난해지고 뭐 그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 아무리 가난해져도 그 가세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와이프네 그 집은 굉장히 부유한 그런 가정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저희 집은 저도 이제 이거 사실 저희 부모님 이 영상을 보면 안 되는데 기분 나쁘실 텐데, 저도 이제 저희 집안의 족보를 좀 까보고 이제 뭐 하시는 분들인가 좀 봤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집안은 대대로 가난했어요. 대대로 가난하고 이 집안을 가난해서 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이 급부상한 세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저예요. 이제 개천에서 용났다고 하는 게 저입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미국에서 박사까지 따고 실리콘밸리 대기업 다니면서 돈 엄청 벌거든요. 제가 이 집안의 가난함의 대물림을 끊고 이 급부상한 세대가 이제 저희 집안에서 접니다. 이 족보를 쭉 까보면은
이 주변에 사실 이렇게 변변치 않은 집안입니다. 제가 그래서 주변이 다 가난해요. 이게 뭐 친척들 보면 다 가난하고. 근데 제가 개천에서 용 나가지고 이렇게 미국에서 박사를 따고 실리콘밸리에서 돈 엄청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런 케이스예요. 이 가정 형편이 다른 사람을 만난 거죠. 와이프네 지금 굉장히 부유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연애할 때 와이프네 집에 놀러 가보면 뭐 집에 놀러 가보면은 와이프 뭐 화장대 같은데 앞에 보면 화장품이 이거 다 막 프랑스제 화장품을 쓰고 와이프가 이렇게 씀씀이가 굉장히 고급져요. 그래서 와이프랑 이렇게 뭐 어디 레스토랑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와이프는 이 교양 수준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 고급 요리를 많이 먹어봐가지고 와이프랑 뭐 이렇게 프랑스 요리 같은 거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와이프는 다 알아요. 뭐 샐러드 종류에서부터 이렇게 소스 종류에서부터 프랑스 요리의 종류들 다 알고 약간 급이 달라요, 집안이. 그래서 그 와이프네 또 그 집안 식구들이 막 그런 해외 그런 명품 같은 거 그런 거를 이렇게 유럽 같은 데 사와가지고 한국에 막 보급하는 그런 사업하는 사람들 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와이프네 집안은 교양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랑 사실 저는 굉장히 거리가 좀 많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있어요. 사랑은 해서 결혼했지만 이 뭐랄까 태생 자체가 좀 다른 거라서 사실 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런 여자를 좋아해서 결혼하긴 했는데 인간은 자기가 나고 자란 환경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결혼할 때 폐물을 3세트를 줬는데 와이프는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왜냐면 와이프 주변에 이제 뭐 친구나 친척 뭐 언니들 아는 지인들 결혼한다 하면은 기본 뭐 다이아 목걸이 10세트는 받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10세트도 와이프는 굉장히 검소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3세트밖에 안 주니까 와이프는 그게 너무 슬펐던 거야. 속상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돈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섭섭함을 누르고 저랑 결혼했던 거죠. 저랑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와이프랑 저랑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같은 교회에서 이제 같이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그 교회의 청년부에 또 지역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또 지역 얘기하면 또 막 괜히 또 지역 차별적인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 출신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근데 어쨌든 지방의 모 도에서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남도 모모 남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상경한 누나가 있었어요. 그 같은 교회 청년부에 깡촌에서 상경을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누나가 있었는데 결혼한다고 이렇게 교회에서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결혼식에 이제 갔다 왔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하고 그런데 그 누님 같은 경우는 그 결혼식 후에 이제 축하연을 하는데 이제 와이프랑 저랑 이제 찾아가서 막 축하해주고 했었는데 남편한테 받은 금목걸이 한 세트를 받은 거야. 근데 그 금목걸이 한 세트를 너무 기뻐하는 거야. 너무 기뻐하고 너무 막 이렇게 막 눈물 흘리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옆에서 와이프가 그거를 이제 봤는데 그 깡촌에서 온 누님은 너무 깡촌이어가지고 그 깡촌에서는 그렇게 금목걸이 한 세트 받는 것도 굉장히 크게 해준 거야. 그런 거를 기대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신혼생활을 밑바닥 인생으로 할 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혼한다는 남자가 그래도 금목걸이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감격을 한 거야. 인간은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 세트의
폐물을 받고도 부족함을 느끼고 섭섭하지만 어떤 사람은 한 세트 가지고도 너무 감격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이아 10세트는 기본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타고난 환경, 본인이 나고 자란 환경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진짜 힘들어요. 연애나 결혼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결혼을 한참 전에 한 세대잖아요. 근데 님들 지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분들이 진짜 결혼하기 힘든 게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빈부격차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결혼할 때 다이아 목걸이 10세트를 기본으로 받고 그것도 검소하게 한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3세트 겨우 해주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 어떤 사람들은 한 세트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한 세트 받는 것도 너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결혼하기가 힘드냐면은 인공지능 때문에 그래요. 인공지능을 이용한 개인 방송을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하기 때문에 개인 방송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과 가정 환경과 지역이랑 소득 차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이 원하는 그 이상향의 세계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최상의 것들을 사용자에게 노출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 정년기의 여자들에게 개인 방송의 인공지능은 이런 결혼할 때 남자가 어느 정도 폐물을 해줘야 되고 남자 연봉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남자 직장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이런 기준들을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제시를 해주는데 그게 전혀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자가 생각하는 로망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그 로망을 이 여성들이 당연하게 생각해 버리는 시대가 와버렸기 때문에 이제 결혼하기 진짜 힘든 거예요. 왜냐면 저 때는 제가 결혼할 때는 그때 인터넷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노땅은 아니에요. 인터넷은 있었어요. 저도 인터넷을 했던 세대입니다. 20대 때. 아시겠죠? 하지만 제가 20대 때는 인공지능이 어떤 정보를 팝업해주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누가 결혼했다더라고 누구 결혼식 가서 이제 친한 언니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여자들이 정보를 얻고 아 저 저렇게 결혼하는구나 하기 때문에 부자들은 부자랑 놀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놀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무슨 남도 지방에서 살던 사람들은 폐물 한 세트도 겨우 받기 때문에 그게 그냥 결혼하면은 남자가 그래도 금목걸이 한 세트는 해주는구나 이렇게 알고 자라왔기 때문에 자기가 결혼할 때 한 세트 받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못 받는 언니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밑바닥에서 신혼생활 결혼식도 못하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결혼식도 하고 금목걸이 한 세트라도 받으면 감사해 하는 거야. 뭐뭐 남도에 계시는 분들은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뭐냐면 시대가 깡촌에 살고 있어도 뭐뭐 남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개인 방송으로 강남에서 다이아 10세트를 기본으로 받는 사람들의 삶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뭐 브이로그나 뭐 결혼 브이로그 뭐 모모의 일상 막 이런 채널들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현실과 다른 이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 저도 제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가 사실 하게 된 고민들이 그거예요. 뭐냐면 저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제가 박사학위를 따던 그 시절에 이런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냥 맨땅에 헤딩했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박사할 때 제가 다 교수한테 영어로 이메일 써가지고 몇백 통의 컨택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다 뚫어가면서 맨땅에 헤딩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20살 때 나 같은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주자라는 목적으로 미국에 유학 가는 법이라는 이런 채널을 만들었는데 제 채널이 지금 10,000명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채널 운영하면서 굉장히
저도 딜레마에 빠졌는데 뭐냐면 저는 미국에서 박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공부하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싶고 취업하는 방법, 뭐 교수 컨택하는 방법 그런 걸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이 채널을 만들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전문대 정도 마치거나 공고 정도 마치고 사회생활 하면서 나이가 40 정도 40대 초반에서 이 정도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사실 그런 분들은 미국 박사라는 어떤 거를 하실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남도에 사는 여자들이 목걸이 하나 결혼할 때 겨우 받는 그런 지역에 사는 여자들이 강남의 여자들이 결혼할 때 다이아 10세트를 받는 거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오면서 눈이 높아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졸이나 전문대를 마치고 사회생활 하면서 40대 중반이 된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알고 싶고 호기심 때문에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본인의 삶은 한국에서 전문대나 고졸 정도 마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 그분들 월급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실리콘밸리의 이제 박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의 연봉 때는 한국 돈으로 하면은 3억 원 정도 넘어가는 사람들의 삶인데 그런 사람들이 사는 삶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보는 뷰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테크놀로지를 보는 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삶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행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상황이 아닌데 자기 분수보다 높은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는 게 전혀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여성들이 이제 인공지능 개인 방송을 많이 보면서 이 상위 1%의 스탠다드의 삶이 기본이고 표준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소득 통계를 보잖아요. 그러면 연봉 5천만 원 넘는 사람이 굉장히 상위예요. 그러니까 즉 한 달에 연봉 5천이면 대충 한 월급 400만 원 정도잖아요. 400 얼마? 이 정도 벌 수 있는 남자들이 굉장히 상위 클래스예요. 제가 예전에 본 통계에 의하면 거의 상위 10% 정도의 굉장히 상위 클래스고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은 아직도 2024년 아직도 월 300만 원 월급을 못 넘기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월 200만 원대가 기본이에요. 근데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여성들이 결혼하려면 남자가 월 500 이상 벌어야 되는 거는 기본으로 알고 있는 건데 그 기본으로 알고 있는 게 사실 한국 남자 인컴의 평균 상위 탑 10% 안에들은 굉장히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들을 노말로 알게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가장 큰 폐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다수의 한국 여성들이 월 500만 원 이상 버는 남자들이 기본이라는 가정하에 자기가 결혼할 때 이 정도 집과 이 정도 명품백과 이 정도 목걸이야 액세서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가정에 이 정도 이상 벌어다 주고 이 정도 이상의 학교를 보낼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님들 결혼하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님들이 이제 결혼하려면은 사실은 개인 방송 열심히 보고 네트워크에 중독된 여자는 걸르셔야 돼요. 그런 것보다는 진정한 어떤 인간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깨달은 그런 여성들과 결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결혼과 연애의 스타일은 뭐냐면 제가 알기로 이제 님이 이제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님 아이들을 기억하는데 예전에 저한테 성경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에서 여성을 만나시고 그리고 신앙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여성인지를 철저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 때랑은 달라요. 제가 결혼하던 시절에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모 남도에 사는 여자들은 그냥 금목걸이 한 세트만 받아도 기뻐하는 여자들이 모모 남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금 2024년에 모모 남도에 여성들은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서 강남의 부자 여성들이 다이아 목걸이 결혼할 때 10세트를 받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10세트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네트워크가 주는 착각이고, 네트워크가 주는 어떤 허상인데, 그 현대인들이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성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성들도 자기는 그래서 월급 300만 원도 못 벌면서 빚내가지고 독일차를 끌어야 되는 거예요. 독일차 끌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 월급 300만 원은 절대 독일차 끌면 안 돼요. 독일차는 적어도 본인의 연봉이 그 세전으로 2억 원 정도는 찍어야지 그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게 독일차예요. 근데 월급 한 3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독일차를 왜 타냐면은 개인 방송 보면은 다 독일차 타는 것 같고 나만 없는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크가 주는 허상이고, 이 네트워크가 인간의 멘탈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 네트워크가 그래서 위험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요즘 같은 시대에 연애에 성공하고 결혼하려면 이 네트워크를 안 좋아하는 이성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진실한 인간의 가치, 그런 거를 정말 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님에게 추천드리는 거는 교회에서 꼭 만나시고, 그리고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말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도 세대가 이렇게 되고 있어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여성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인공지능이 그렇게 인간에게 허상을 주고, 그런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부채질한다는 거를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만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지금 데이트를 하시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댓글 보면은 일단 만나는 여성과 신앙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해 보세요. 신앙. 그래서 신앙이 좀 깊어지면은 이제 좀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제 얘기로 돌아가면은, 와이프는 그렇게 대대로 잘 사는 집 딸이고 저는 가난한 집 아들이에요. 하지만 이 갭을 어떻게 극복했냐면 결국엔 신앙으로 극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와이프에게 항상 뭘 노력을 하냐면, 와이프가 이제 그런 부유한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부유한 환경이라고 해서 모든 게 충족하지 않아요. 부유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거에 목말라 하냐면 정서적인 거에 좀 목말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와이프에게 이런 신앙적으로 굉장히 큰 버팀목이 되어 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와이프보다 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뜻을 더 알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와이프에게 그런 신앙적인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 와이프는 그런 세상의 것들보다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또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성경 얘기를 안 하면 와이프도 막 뭐 명품백 사달라 그러고 막 다른 여자들처럼 그렇게 해요. 하지만 제가 집에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와이프가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명품백 좋아하고 막 그랬던 게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였던 것 같고, 마음을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채우려 했던 게 정말 잘못됐던 것 같아. 나 그래서 회개했어 하면서 와이프가 어느 시점 이후로부터 명품백 사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와이프도, 저도 신혼 초에 와이프한테 명품백 사준 적 있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10년 전이고, 와이프가 어느 시점부터는 더 이상 명품백을 원치 않더라고요. 그거보다 세상의 부요함보다 정말 하나님을
더 아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님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을 만날 때 그래서 님이 뭔가 인간적인 능력으로 여자에게 뭐 정말 좋은 명품백을 사주고 막 다이아 목걸이 사주고 막 그렇게 물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남자보다 신앙적으로 여성에게 뭔가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성이 신앙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이 그렇게 세상적이고 그렇게 막 이렇게 명품백 좋아하고 그런 여자들은 아무리 뭐 님이 신앙을 세우려 해도 씨알도 안 먹혀요. 그냥 무조건 프랑스 명품백 몇 개는 가져야지만 만족하고 다이아 목걸이 몇 개는 가져야 만족하고 그런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자들을 걸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님이 정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돈 버는 기계가 돼가지고 그 여성이 필요로 하는 현금 인출기가 돼가지고 평생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성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여성이 이렇게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좀 이렇게 좀 파악을 해보시고 이제 여성과 신앙 얘기를 많이 해보세요. 신앙이 정말 별로라면은 걸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도 남자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은 항상 여자를 볼 때 외모 보잖아요. 얼굴 예쁘고 몸매 좋고 뭐 이렇게 매력적이면 끌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여성을 선택하면은 평생 후회합니다. 그런 것보다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